안녕하세요. 고승현입니다. 7번째 시간이야. 체언 중에서 오늘은 대명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 다시 한번 이제 문하인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법적인 요소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이만큼 영상을 보다 보면은 각 이론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론이 있고 문제 있고 이론이 있고 문제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문법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끼는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또는 문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체계를 한번 잡아 나가야지 해서 순서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영상이 앞에 제목, 뭐 1강, 뭐 2강, 뭐 해서 그 앞에다가 키워드들을 이렇게 띄워드려요. 이번에 7번째 키워드는 뭐냐? 대명사, 수사. 대명사 안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7강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강 정도의 사동피동? 사동피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꼭 얘네 7강 듣고 8강 듣고 9강 들어야 10강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상을 팍 하고 뱉어냈을 때에 꼭 순서를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 자, 이런 말씀을 시작부터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뭐냐면은 체언에서 대명사 수사 가르치잖아.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겠다는 소리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처럼 그 문법에 대해서 조금 그 본인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을 강의 순서로 선생님이 가르치겠다는 소리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성을 갖고서는 뭔가를 쌓아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을 먼저 보든지 간에 이론을 배웠으면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외우는 작업.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언에서도 대명사 수사가 있지. 관계원에서는 뭐 조사만 얘기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명사하고 수사인데 대명사는 뭐 개념을 꼭 내가 여기다 써야 되냐? 사람 또는 지명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서 얘기해주는 명사가 대명사가 되겠고 얘는 체언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럼 대명사에서는요 선생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미지칭, 부정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겁나 많이 나오니까. 자, 1인칭은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인칭은 뭡니까? 내가 있으면 돼. 나 또는 우리.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1인칭 되는 거야. 2인칭은 뭐냐? 내 눈 앞에 있어야 돼. 또는 뭐 통화할 때는 상대방이어야 돼. 그러니까 2인칭은 뭡니까? 상대. 3인칭은 뭡니까? 내 눈 밖에 없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이게 3인칭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상대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라는 말 있잖아.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앞에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3인칭이라고 얘기를 했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앞에 있는 당신은 당연히 2인칭일 텐데 이것이 3인칭으로 쓸 때가 있어요. 3인칭 보통 극존칭 있잖아. 극존칭. 뭐 가령 이렇게 해서 선생님 표현할게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선생님은 할머니를 회고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님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신께서는 살아생전에 손자인 저를 어쩌고저쩌고 하셨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밑에 당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3인칭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기억을 보자면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럼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 바로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가를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인칭이죠. 왜? 눈앞에 있으니까. 또는 전화나 뭐 화상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니까. 맞죠?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청자가 있겠지. 나는 화자니까요. 근데 화자도 청자도 아니잖아. 그 누군가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머니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바로 당신이겠고.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3인칭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당신이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다더라. 되겠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칭이 2인칭이 됐든 3인칭이 됐든 1인칭이 3인칭이 됐든 일단은 두 개로 갈리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어요?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저희잖아. 내가 포함됐지? 1인칭.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는 저희들이 아니잖아. 내가 이야기하고 너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야, 이해해. 애 새끼들이 어려서 지들밖에 몰라. 제3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얘는 3인칭 되는 거야. 얼척 없죠?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된다. 자, 2번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는 미정칭과 부정칭에 해당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3인칭.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드나 듣는 새끼들이죠? 2인칭. 우리 먼저 갈게요.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 1인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내용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미지칭. 부정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지칭은 뭐야? 모를 때야. 됐어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부정칭이다. 자, 내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할게. 미지칭은 언제 쓰이느냐? 미지칭은 내가 마루에 있어. 바깥에서 띵동하고 벨을 눌렀어. 택배 아저씨야. 뭐 택배 아저씨가 됐든 아니면 무슨 검침하시는 분이 됐든 띵동 눌렀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특정 지은 거야. 근데 달려가면서 그 양반이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이지라는 거야. 누구세요? 자, 전제 조건 첫 번째야. 그놈 맞아. 누른 놈이야. 알았어? 어떤 사람이든 누른 사람인지 알아. 특정이 됐어. 근데 두 번째, 누군지 몰라. 이해됐냐? 이게 바로 미지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누가 나랑 갈래? 뭔가를 해결해야 돼. 뭔가를 잡으러 와야 돼. 근데 내가 가기로 했어. 야, 근데 나는 혼자서는 뭐 부족해. 누가 나랑 갈래?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처럼 특정은 이제 지적한다는 거야. 특정되지 않았을 때 누군지 몰라.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바깥에서 벨을 눌렀어. 달려가면서 누구세요 할 때 누구는 뭐야? 분명히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게 바로 미지칭이야. 부정칭은 뭐야? 불특정 다수가 있어. 또는 앞에 대상이 있어. 그 중에 누가 나랑 같이 선봉장에 서겠는가? 라고 물어봐.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칭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써볼 수가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지칭과 부정칭은 기본적으로 3인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재규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규칭이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재규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재규칭은요. 졸라 쉬워. 미지칭하고 부정칭을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또 하나 보여줄까? 선생님 예를 적었는데 밑에 적어봐봐. 가져간 것이 뭐니? 두 번째, 뭘 좀 먹을까? 다시 갈게요. 자막으로 선생님 여기 써주세요. 가져간 것이 뭐니? 위에 거 뭡니까? 미지칭. 그다음 두 번째, 뭘 좀 먹을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 부정칭.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잘 안 풀어주잖아. 근데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습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보기 1을 바탕으로 기억과 품사가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자, 이번에 파트는 수사야, 수사. 수사. 수사는요. 양수사하고 서수사가 있어. 뭐 서수사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뭡니까? 순서. 얘는 뭐야? 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사과 하나, 둘. 이런 거 뭐야? 양이잖아. 하나, 둘, 셋. 표현하면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서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방식으로 얘는 제1, 제2, 제3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순 우리말과 한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되게 쉬운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걸 몰라. 여기에 포함된다. 서수사에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가령 문장 안에서 한 사람이 뭔가 수인 것 같아. 여기에 형태가 있냐? 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냐? 하나, 일, 첫째, 제 없지? 얘는 수사가 아니야. 알았어? 뭐 숫자 언저리만 이야기하면 다 수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양수산에 하나, 둘, 셋, 1, 2, 3,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런 것들을 기억하란 말이야. 되겠어요? 자, 내가 분위기로 가르칠게. 분위기로. 잘 봐. 이제는 얘를 통해서 분위기를 보여줄게. 그런데 이 수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하고 가장 헷갈린다? 관형사하고 헷갈린다. 야, 관형사는 뭐 하는 새끼냐? 뒤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죠? 얘를 꾸며주는 아이잖아. 되겠어? 그러면은, 자 봐. 여기서 첫째만 갖고 가릴게. 첫째. 됐어요? 자, 첫째는요.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학생은 방정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이때가 수사라고. 됐어? 얘가 내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뒤에 아들을 첫째가 꾸며주잖아. 이때는 수사가 아니란 말이야. 되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팁을 줄게. 수사는 뭐야? 체언이지.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가능성이 겁나 많아. 만약에 수관형사라면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 야, 봐봐. 7이잖아. 1, 2, 3, 4, 5, 6, 7. 오케이. 수사의 형태는 갖춘 것 같아. 맞아? 근데 뒤에 개월이 있잖아. 얘가 얘를 꾸미는 거야. 구분 되겠냐? 과감하게 해도 돼. 얘 뭐야? 수, 관형사. 6에 1을 더하면 7이다. 같은 7, 7이잖아. 근데 2다는 뭡니까? 서술격 조사. 와! 조사가 붙었네?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관형사가 아니라고. 관형사는 수식어이잖아. 체언 뒤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는다는 것이야. 됐어? 얘는 수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보기 2를 봐봐. 명호는 바둑을 5판이나 두었다. 5판을 꾸미죠. 윤배가 고향을 떠난 지 8년이 지났다. 8이 뭘 꾸며요? 년을 꾸미죠. 은주는 시장에 토마토를 하나 사왔다. 하나 어딨어? 여기 있죠. 근데 여기다가 빠져있지만 조사 한번 집어넣을까? 어떻게 집어넣어 볼까? 하나를 사왔다. 되겠어요? 조사 붙었네? 얘 뭘까? 수사.
현수는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왔다. 부사격조사 로가 들어왔네요. 셋째로 들어왔다. 됐어요? 얘도 역시 수사 되겠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혼자 쓰이든지 뒤에 조사가 쓰이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서 꾸며주는지. 수관형사, 수관형사, 수사, 수사. 정답은 1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수사는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명사하고도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본기만 살펴보자. 기본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얘 밑에 하나, 둘, 셋, 1, 2, 3이 있고 서수사 밑에 철제, 둘째, 셋째, 제1, 제2, 제3이 있다는 것이야.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이것이 체언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와 그렇지 아니한 수관형사로 나뉘어져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다면 수관형사, 그렇지 않고 조사 정도 붙거나 아니면 혼자 쓸 수 있다면 수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